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공업원 양도세 계산 과정은 당연히 별표 3개고요. 여러분들 별표 3개고 그 양도소득세 65번 문제는 가필, 차장, 소, 기, 과 요거만 알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항상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가필, 필요경비를 빼서 가필, 차, 양도차익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차장, 장특공제, 장기보유공제를 공제해서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가필, 차장, 소, 기, 과입니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기과라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소기과라고 하라. 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 65번 문제는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재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거 그랬습니다. 가필, 차장, 소. 기가가 왜 나와요? 나오면 틀리는 거죠. 소까지 했을 때 소득금액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가필, 차장, 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 마지막으로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거 장기보유병제액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가필, 차장, 소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다? 장기보유병제. 맨날 수업 시간에서 얘기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2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아니구나. 248페이지로 넘어가. 247페이지로 갑니다. 나머지는 246페이지는 다 비슷비슷한 거 가필, 차장, 소기금만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얘기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는데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요.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하고? 실거래가에 의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인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인데 이럴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또 보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양도차익 계산은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가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이 실지거래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할 것이냐. 어떤 지역에 나란히 101동, 101호, 102호, 103호 아파트가 나란히 있을 때 101호가 1억에 거래해왔는데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왔는데 102호는 1억 200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왔는데 근데 103호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로 250만 원을 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인정할 수 없겠죠? 계약서 갖고 와봐라. 그랬을 때 땀만 뻘뻘 흘리고 확인이 안 된다.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러면 이거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한다? 추계 방법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추계 방법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지 이 추계 적용 순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는데 먼저 어떻게 추계합니까?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매매 사례가액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 평균액 이거 적용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취득가액이 이거는 환산 취득가액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취득 당시 옛날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자,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옛날에 90년대 취득한 부동산 계약서 잃어버렸다. 실지 취득한 가액 불분명하다. 이럴 때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한다. 또는 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축에서 정하게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순서 바뀌면 틀리죠? 순차로 적용.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축의 결정 경정의 순서예요. 구체적으로 자, 이거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고 구체적인 축의 결정 경정의 순서예요. 축의 결정 경정은 어떻게 하느냐? 적용을 보시게 되면 추결정 경정 적용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고요.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하냐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이고 반드시 양도가액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은 매, 감, 기고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취득가액은 매, 감, 환, 기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69번 문제 봅니다. 자, 69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중요하죠? 예. 소득세법상 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이 가액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고 칠 수 있으니까.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추계 결정 경정의 사유에 해당하죠. 이럴 때 추계 결정 경정한다. 2번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매감, 환기 순차로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추계 결정 경정할 때. 그 다음에 3번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몇 개월이요? 3개월 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몇 개월이요? 역시 3개월 이내. 이거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그죠? 5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거 환산가액은 매감한기니까 뭐 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정답이었고. 맨날 얘기했던 거고 70번은 뭐 매감한기 짝지른 거 기본수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취득가액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요. 여러분들 짝지어서 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1번 문제도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2011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9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특수관계자가 아니고요.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 환, 감, 기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가액을 취득하여 간다. 그래요? 어떤 순으로 되어 있어야 돼? 매, 감, 환, 기입니다. 순차로 적용해야죠,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어떤 교수님은 달리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추계 결정 경정한다. 취득가액을 그러면 매, 감, 환, 기인데 기준가까지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 없이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이란 말 없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을 적용해요. 기준가는 적용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떻든가 틀렸습니다.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을 순서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어떻든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별 안 해도 답 고를 수 있도록 답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1번 하여튼 틀렸습니다.
메가만 돼 있어야 되고요. 또는 메가만기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2번 양도와 취득 시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렇죠? 원칙 실거래가 정하는 게 원칙이고.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을 여기 보세요.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하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죠, 여러분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취득가액을 4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고. 이 말은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다가 지금 공시를 3%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가액을 매감한기를 적용했다? 그랬을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이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하여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하는데 기타 필요경비.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거 좀 줘야 되겠네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아니라고 그랬어요.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를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몇 프로? 0.3%. 1,000분의 3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 7%. 나머지 아파트 당첨권 등 나머지 부장권 등 나머지 애들 대상은 전부 다 취득 당시 기준가에 몇 프로? 1%.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3, 7, 1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3, 7, 1도 필요. 맨 위에 어떤 겁니까?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그래서 3, 7, 1입니다. 여기서 토지니까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가액 공제를 몇 프로요?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맞잖아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을 불분명해서 매매사기나 이런 거로 하면 매감한기로 하면 자, 요 얘기였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봅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었죠? 그래서 71번 문제도 잘 보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73번 문제 봅니다. 2018년도 작년 개정세법 내용. 작년에 이거 나온다고 연락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개정세법, 작년 개정세법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작년에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고저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 환상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 건물 취득가 몇 년 내?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죠? 자, 양도가액이 2%예요. 양도 산출세액이 3%예요. 해당 건물 환상가액이 3%예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5%예요. 해당 건물 환상가액이 5%예요. 해당 건물 환산가액에 자, 몇 프로요?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해요, 적용 안 해요? 예? 그거 봐. 여러분이 배웠었는데 기본서 봤었는데 이게 좀 또 헷갈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집을 통해서 정확히 포인트를 이렇게 알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잔머리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 환상가액으로 해가지고 양도책 줄여가지고 잔머리인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하게 되면 환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이야.
양도항시키니까 2억이야, 취득당시키니까 1억이야, 예를 들자면 조건에. 그렇다고 하면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가액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파는 양도항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여기다가 양도항시키니까분에 취득당시키니까 곱해요. 이 식 외워두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실지 취득한 가격이 이 정도 가격대인데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동안 실지 양도한 가액은 커요. 그러면 양도책이 지금 이만큼인데 큰데 환산가격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도항시 실거래가액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커요. 수가. 근데 숫자가. 근데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서 작아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남으니까 환산가액은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면 취득가격이 커져요. 실취득한 가액보다. 그래서 계약서가 있는데도 유사 매매사례 같은 게 없을 때는 일부러 계약서 있는데도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가액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잔머리 써가지고. 그러면 취득가액이 커지니까 환산가액은 커져요. 이렇게. 그러면 양도책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얼마큼 유리해요? 이만큼 이득 받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잔머리 쓴 걸 막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매매 같은 경우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건물 신축했을 때는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환산가액으로 해가지고 조세를 포탈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건물 신축한 날부터 신축한 건물의 취득을 또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면 페널티를 주는데 해당 양도소득 산출세가 아니고 작년에는 산출세로 바꿨는데 산출세가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 몇 프로? 5%. 해당 건물 환산가액 몇 프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페널티를 주고 이 규정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산가액 크게 만들어가면 양도세가 없게 만드는 잔머리 군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둡니다. 작년에는 산출세액 5% 지문에 바꿨었는데 산출세가 아니라는 거. 해당 건물 환산가액 5%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74번 문제가 2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문제. 고개 한번 또 드시고 또 목 운동 한번 또 하셔. 졸음이 밀려와가지고 막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요 시간만 딱 지나면 또 요 시간만 지나면 이제 졸음이 싹 달아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이 막 몰아치다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해지듯이 졸음이 막 밀려와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갑자기 폭풍처럼 조용해져. 딱 눈이 그냥 딱 하면서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면 정신이 멀쩡해지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집에 갈 시간. 좀만 더 힘냅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보니까 2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임. 1번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 모두 등기됐고요. 양도한 경우 양도소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단 감면소득금액 없을 때요. 자,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할 때 맞고요. 2번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3번 소득세법 97조 2에 따라 이율과세 적용받는 받는 경우에 장기 보유등재 보유기한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웠구나.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면 우리 아침에도 복습도 했고요. 이율과세 특례에 해당되면 증여자 수증자인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를 한다. 자,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5년 내에 양도한다. 그러면 5년 내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무자는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자, 요거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한을 기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한번 보세요. 요약집에 우리 나오는 건데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이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인데 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격은 3억 원으로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 있잖아요. 자, 요약집 9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요약집 94페이지 참 좋은데 요약집 94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 위치만 확인하고 갈게요. 요약집 9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요약집 94페이지요. 요약집 94페이지 보세요. 19번에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양도수익의 총 수익 금액인데 실제 양도한 가액을 양도하로 하는 건데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있어요.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 고자가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한 시 실거래가로 본다. 그래서 이거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억번 법인세법 52조가 아니라 2조 12호라고 그랬죠. 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자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뭐예요? 시가라는 것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자, 니은번 특수관계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을 때는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해당 고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을 증여한 재산 이걸 뺀 가액을 이것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봅니다. 사실은 이게 기억이나 니은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어떤 간에 그거 설명하려면 이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것을 시가로 하는 이 시가라는 것을 또는 양도의 증여세를 뺀 금액 이런 것들을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럼 다시 와봐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문제집 오셔가지고 74번 문제 4번 지문 다시 한번 볼게요.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0에 따른 시가인데 이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했어요. 이럴 때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양도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양도한 가액이라는 것을 좀 믿을 수도 없잖아요. 또 이중과세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런 때는 뭐를 양도하기로 본다고요? 법인세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양도하려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 저 3억 원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 3억 원을 양도하려 봅니다. 얘들 실제 거래했다고 하는 5억 원을 아니라. 자, 단 A법인이 이 거래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했고요. 5번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항상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건지 취득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는 거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죠. 그럴 때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한다. 취득가액을 불분명해서 추계 결정 경정한다. 어떻게 합니까? 매감 기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이 합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취득가액이 불명하는 거니까 매감 환기요. 환산가액 봐서 틀렸습니다. 양도가액 불명하면 매감기였겠지만 취득가액이니까 매감 환기, 환산가액 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역시 78회 때 문제지만 74번 뭐 이런 거 잘 주의하시고 75번 문제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75번 문제도요. 75번 문제도 별 표시하고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맞잖아요. 취득가액을 실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필요경비에 공제한다고 그랬죠? 네, 맞고. 그 다음에 2번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 순서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추계 순서는 매, 감, 환에 의해야 한다.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매, 감, 환에 의해야 한다. 이것도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취득가액 매, 감, 환에 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뭐로 계산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무조건이란 말 들어가면 거의 무조건 의심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맞아요. 쌍방 동일기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기준 원칙에 따라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뭐에 적용한다? 기준시가. 4번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자본적 추출액 및 양도 직접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렇잖아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각만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뭐 한다고요?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기타 필요경비. 그랬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5번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과 비교해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요? 뭐가 틀렸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자, 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봅니다. 어떤 거냐면 취득가액을요.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매각만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액으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다만 취득가액 매매사가액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취득가액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금액과 잘 들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비교해서 합한금액을 비교해서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금액보다 크면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필요경비로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취득가액을 이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그런 거지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틀렸냐면 기준시가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추계가액 중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기준시가로 할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왔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7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76번 문제 별표시고요. 자, 보시니까 양도책 산정에 있어서 실거래가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에 관한 쟁수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이요. 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예? 맞잖아요. 자, 우리 소송 화해 비용도 취득가액에 들어간 비용 포함하죠? 가로의 내용은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하고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2번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형이 동생 1억짜리 부동산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부당행위로 계산됐으니까 의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가초과액은 제외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맞고요.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당의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실거래가를 적용 양도책 계산할 때 자,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우리 3년 동안 대금을 균등하게 매달 나눠 방식으로 지급하자. 대신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4%로 하자. 그런 이자도 취득원가에 가산하니까 이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취득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고 그런 것과 구별하고 4번 양도재산의 보유한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감가상각비든 소송 화해비용이든 현재가 차는 차금 상가액이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중공제 방지 측상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지적재주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포함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면적이 지적공상 늘어나가지고 그 지적소관청에서 조정금을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 이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했어요. 냈어요. 지적소관청에. 그리고서 그러면 내가 이 토지를 나중에 팔 때 이 조정금은요. 요거 필요경비에 나중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는. 자, 이거 안 한다는 거 취득가액. 자,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적재해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고 이거 징수한 늘어나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5번 정답이요. 2019년 개정세법 신설 규정 알아두시고 77번 문제도 또 역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필요경비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한번 또 볼까요? 이거 감 실거래가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숙세 양도책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가액 계산 시에 제외한다. 그래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2번 공시법 규정에 따라서 토지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병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이중지방조칙상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병도 포함하고요. 3번 주택의 취득대금의 충당에 의한 대출금이자는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4번 상속 및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해당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순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틀렸는데 여기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해설이 나오지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해요. 그러면 실지 양도한 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인데 실지 취득한 가격을 어떤 거로 할 거냐?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8년 전, 9년 전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입니다. 양도일, 등기일 현재 아니고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 그 당시에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이게 원칙 시가를 말하고 시가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기준 시가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시가 편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이니까 국세에서 시가 편액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상속계실 또는 증여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지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이번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틀린 것은 시가순액을 실거래가로 한다 틀렸고요. 이 부분이 틀렸고 또 필요경비에 상속세 증여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뒷동네도 틀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개 부분이 틀린 거예요. 아이고 뭔지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네. 자, 두 개 부분이 틀렸고 시가순액 땡. 그 다음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5번 봅니다. 취득에 관한 쟁승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그 금액을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252페이지 78번 문제요. 기출 됐던 거 그런 건데 7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 거주자가 실거래가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 수치에 보관되어 있으면 증명서류가 1번 자산을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세 과세편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거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양도비용으로서. 2번 납세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요.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니까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지정 부담금 이런 거. 환경개선 부담금이 안 포함되는 거죠.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포함합니다.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니까. 3번 양도자산의 이용의 편의에 위해서 지출한 비용,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이런 거 다 자본적 주력이죠? 포함하고. 4번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승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취득가에서 제외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이요.
5번 자산을 양도하기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랬죠? 어떤 수강생이 타사에서 어떤 수강생이 질문하기에 그것도 저한테 질문하기에 Q&A에 질문하지 않고 뭐 교재 Q&A에다 질문해가지고 내 교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했는지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저하고 관계없는 그 직원들이 주로 대답하는 Q&A 제가 교재 Q&A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질문 내용도 내 어떤 보충 자료에 제가 준 보충 자료에 중개 수수료가 취득가액에도 들어있고 양도비용에도 중개수가 들어있는데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왜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무리하게 진짜 질문을 다 달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우연히 원래는 내가 신경 안 쓰는 부분인데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거기다 댓글 달았어요. 예. 부동산 살 때도 중개수수료 내고 팔 때도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수수료 들어갔으면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되고 양도비용이 포함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그렇게 하고 제가 답글을 달아놨거든요. 아니, 원래는 그냥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댓글 달라다가 딱 댓글 달아놨더니, 실생활, 또 나중에 댓글이 거기 붙었더라고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분명히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중개 수수료는 살 때도 내고 팔 때도 낸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증거를 보여줘야 돼, 이걸. 그래서 했습니다, 여러분. 중개 수수료는 살 때도 내고 팔 때도 내니까 취득가액 포함되고 양도비용에도 포함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개 수수료는 취득가액이나 양도에 다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79번 봅니다. 252페이지 문제지. 79번 문제예요.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28회 시험 때 또 나온 거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1번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한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대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취득가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 맨날 얘기한 거였고. 자,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하므로 소득세법 중에 따른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한다는데 여기 조금 올해 작년에 개정돼서 조금 28회 때하고는 좀 맞지 않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그랬으니까 또 금융거래, 계좌이체 자료 등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면 필요비로 볼 수도 있는데 금융거래 자료란 말이 없으니까 이건 틀렸다고 보시고요. 3번 소득세법 중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한 경우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뭐냐면 특이하게도 감가상각비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매가만기 중에서 환상가액으로 할 때도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우리 유학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한다는데 우리 국민주택 부동산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와리강 비용,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채권 매각 차손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땡, 전액 땡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요약집에 다 있지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는 다 증빙서를 보관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고 80번 문제는 여러분이 꼭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요.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는 이제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나머지 풀어보고요. 자, 80번 문제 여러분이 꼭 풀어봅니다. 넘어가고요. 82번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취득가액을 어떤 거로 할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린 얘기. 여러분들이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 뭐 할 때, 환산가액 할 때만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보시고요. 83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에 의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하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랬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율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371입니다. 그러면 토지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개별공시가죠?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니까 개별공시가의 몇 프로 토지 건물은 3%.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의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나와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기준시가라는 얘기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입니까? 중간 몇 프로? 7%. 취득 당시니까 7%.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3%. 그래요? 아닙니다. 0.3%? 네, 그것도 틀렸고 또 뭐도 틀렸어요? 1,000분의 3이어야 되고 미등기 양도하니까 1,000분의 3이어야 되고 또 뭐도 틀렸어요? 양도 당시 아니고 제가 자 여기 보세요. 필요계산공제율은 자 양도 당시 아니고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고 미등기 하는 거니까 1,000분의 3이어야 돼요. 네? 100분의 3, 3%가 아니라 1,000분의 3, 0.3%여야 됩니다. 0.3%여야 되니까 1,000분의 3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당시 아니고 취득당시고요. 나머지, 그리고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머지 애들은 자,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84, 85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평균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다 이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85번 문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256페이지 넘어갑니다. 256페이지 봅니다. 자, 256페이지를 보면 86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돼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 뺍니다. 이렇게 86번 문제처럼 실거래가도 나오고 기준시가도 나와 있어요. 그럼 뭘 적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무조건 뭘 적용해 먼저?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2억,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1억, 그리고 기준시가 필요 없고 자본적 지출액 2천, 양도 직접 비용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요거 기타 필요경비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합한 금액도 기타 필요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액 2억에서 취득가액 1억 3천만 원 빼요. 예? 그럼 양도차익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적용한다? 무조건 원칙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 매감한기 이런 거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양도비용 합항금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고. 87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갑이 2013년 5월 2일 취득해서 2019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인데요.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대요. 그럼 추계해서 정해야 되겠네요.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매감 없으니까 뭘 정해야 돼? 환산가액을 정해야지. 취득가액은 매감한기니까 매감 환산가액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양도당시 매매 사례가액은 3억이고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니까 매감기인데 양도가액을 추계 정하는 매감기인데 매매 사례가액이 있네요. 얼마요? 3억 원. 감정가액 없고 기준가액 2억이고요. 자본적 지출액 본래 용도를 변경한 계좌비용 1억 4천이고 양도비 지출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합치니까 이건 얼마예요? 1억 6천입니다. 그럼 보세요. 취득가액이 여길 보세요. 취득가액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불분명한데 양도가액은 매감기 적용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 원. 그 다음에 취득가액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한기를 적용하는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없대요. 그러면 뭘 적용해야 돼? 환산가액이요. 환산가액은 아까 어떻게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3억 원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 없으니까 매매사회가액 3억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억. 취득 당시니까 1억이니까 3억의 2분의 1이니까 환산가액은 얼마가 돼? 1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 환산가액은 1억 5천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일단은 안 해도 돼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무조건 작아요. 1억 5천 얼마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취득 당시 기준이니까 1억에다가 공제율 등기된 토지 건물이니까 3%니까 1억에 3%니까 얼마? 300만 원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억 5천 얼마? 자, 300만 원. 자본적 지주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억 6천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억 6천.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걸 해야 돼? 환산가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택 양도비용 합한 금액 비교해서 둘 중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선택해야 돼? 큰 거 1억 6천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3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때 금액은 얼마가 돼? 1억 4천만 원이 되는 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유, 이거 하니까 그냥 아예 외면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걸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저 식의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257페이지 88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오. 똑같은 문제예요. 예? 요거만 알고 있으면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해서 풀어보시고. 258페이지 89번 문제는 28회 때 문제인데요. 됐다시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28회 때 제가 요거 풀다가 저 욕했네. 왜냐하면 야,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 수험생들이 이거를 문제를 시간 내에 어떻게 푸냐. 그래서 근데 저한테 자랑이 되려고 그래서 저 세법 다 맞았어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인천의 어떤 수강생분은 3-4분 걸려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냈어요. 맞췄대요, 답도. 그런데 나중에 맞췄대요. 그래서 맞췄는데 대신 이거 푸느라고 다른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막 촉박해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련한 짓이었어요. 그냥 포기했어야 되는데. 3-4분 걸려서 한 문제를 뭐하러 풀어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다른 문제, 두 문제를 더 잘 정확하게 푸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그런 수험생도 있었긴 있었는데 어떤 간에 그 수강생이 만점 못 맞았어요. 이 문제 풀다가. 결국은. 근데 고득점은 했고요, 세포. 그런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에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10만 빠져. 이거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고가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논점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 89번 문제.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세대를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보니까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0억이에요. 그러면 기준시가 5억이고 그러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얘는 뭐라고요? 고가주택입니다, 여러분. 자, 거래일자가 2019년 3월 2일이고 양도일이 취득일이 확인 불가능한데 취득가액을 그러면 추계해서 정해야 되고 거래일자가 2015년 2월 4일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이에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려면 양도가액에서 10억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비용비를 빼야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매매사기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환산가액으로 해가지고 또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큰 것을 갖다가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가액 필요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논점을 두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넘어갑니다. 90번 문제 봅니다. 29회 때 문제입니다. 90번 작년 문제 한번 봅니다. 90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요약집 103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103페이지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힘내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요약집 103페이지 보세요. 25번 테마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서 103페이지 요약집 1번에 봅니다.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등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양도소 금액 구분 계산. 다음에 양도소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 양도소 금액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 상품 양도소 금액은 절 보세요. 부동산 등 양도소 금액과 주식과 파생 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 통산할 수 없어요.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로서는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90번 문제 오니까 1번 지문 보세요. 양도소 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부동산 등 얘네들끼리는 된다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로서 얘네들끼리는. 자, 그래서 1번 지문 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또 물어봤어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은 요새 계속 매년 물어봤네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감가상각비를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이번에 취득가에서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자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일 때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지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는 거 틀렸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그 얘기고. 답은 쉬웠어요.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금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맞잖아요.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그랬는데 자 비과세금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얼마예요 지금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 원이라며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2억.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이 계산하잖아. 비과세금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니까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 12에서 9 빼니까 얼마예요? 3. 4, 3, 12. 12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얼마가 돼야 돼? 1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금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이잖아요. 눈치를 딱 채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2019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지도 않는 경우에 또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정반대해야죠.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세금계산서 같은 이런 것들, 현금 영수증 같은 것을 수치 보관하거나 이게 적격 증빙이에요. 아니면 금융거래 자료 같은 것도 보관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증명서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작년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명서류에 관한 거 2번 나왔습니다. 28, 29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이고 또 힘들어가지고 저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펴놓고 어깨 한번 또 좀만 더 할게요. 어깨 한번 돌리시고.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푸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풉니다. 저기 하여튼 껌도 씹으시고 오후에는 그런 것도 준비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수건도 좀 준비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 탁 물수건도 이렇게 하고 얼음 같은 거에 탁 붙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집중하면서 소소하게 듣습니다, 여러분들. 응? 왜? 좀 쉬었다 가자고요? 조금 하고도 끝내려고 했더니? 조금 더 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자 고개를 드시고 그래서 마침 문제 풀면은 이렇게 인상 빡빡 쓰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냥 보통 이론 강의는 기본 책 펴놓고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딴 생각도 하면서 줄 그라고 하면 대충 그냥 줄줄 긋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문제는 집중해서 문제를 봐야 되니까, 이 질문을 봐야 되니까 계속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예? 자, 그냥 정규 수업 일반 수업 들을 때 가만히, 이론 수업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뇌가 쉬었다가, 가동됐다가 쉬었다, 가동됐다 이러는데, 이거는 계속 돌아가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래, 문제풀이는. 근데, 자, 힘내시고요. 예.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91번 문제. 좀만 더 하고 쉴게요. 91번 문제 보니까, 자, 끝낼게요. 91번 문제. 끝낼게요. 91번 문제. 다음은 국내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에 있어서 장기 보유풍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별 표시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에 있어서 장특공제, 장기 보유풍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랬습니다. 1번, 장기 보유풍제는 양도세 대상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및 기타 자산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도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물론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1번 틀렸고, 기타 자산이 틀린 거고. 2번,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소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제 적용한다. 그래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3번, 장기 보증제는 보유한이 5년 이상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래요? 몇 년? 3년 이상. 장특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3년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일반 상가 건물을 등기되고 3년 4개월 보유한 경우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가액의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깜짝 놀랐는데 O, X요. 동공이 커지신 분이 계시는데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자, 올해부터는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씩 적용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2%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일 때 30%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왜 틀렸냐? 양도 차익에 가필 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풍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거지. 양도 차익이 1억이면 1억의 공제율 6% 이런 식으로 양도 차익에다가 적용하는 거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양도 차익의 공제율 6% 곱한 금액입니다. 5번입니다. 비삼용 토지를 10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네. 비삼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양도세 과세의 1세대주택은 보유연수에 8%씩.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이요? 2%씩. 10년이니까 10년이니까 2% 곱하니까 몇 프로예요? 20%. 양도 차익에다가 몇 프로? 20% 곱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별표시해서 알아두시고 올해 개정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시하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92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기 보유별 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장기 보유통제는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의 양도 시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 가능하다.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국가경제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도 안 해줘요. 국외 재산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거예요. 2번 동일연도에 장특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 적용한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소득별로 공제하는 거고 장특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양도 자산별로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약집 참조해서 또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장특공제에 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집 99페이지 참조해서 비교해서 나중에 보세요. 요약집 참조 페이지 99페이지 참조해서. 하여튼 기본 공제는 소득별로. 그 다음에 또 장특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보유하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여러분
자,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적용 시만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고, 나머지는 다 어느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상속받은 자산? 상속 개시일로부터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세율 적용 시만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양도소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장특공제도 배제된다. 여러분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배제된다고 그랬어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줘요. 국외자산이든 자산의 종류, 보유함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미등기 양도한 자산이에요. 그럼 미등기 양도 자산은 장특공제도 온다? 배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배우자 직계존비 속한 이율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자산의 보유기한은 이율과세 특례 정도될 때는 항상 보유기한이 어느 때부터 시작해? 증여 받은 배우자 직계존비 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요? 아닙니다. 증여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율과세 특례는. 그래서 증여한이지 증여받은 틀렸습니다.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 속이 취득한 날부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그 95번 문제도 여러분이 요거 별 표시해 놓고 좀 풀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다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는지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을 양도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요. 자, 꼭 보시고 그 다음에 9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6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왜 틀렸어요 이거? 자,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풍지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근데 여기서 왜 틀렸어요? 2년 6개월.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 돼요. 항상. 3년 보유 못했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정된다 틀렸어요. 나머지는 뭐 맞습니다. 5번 같으면 보유기한이 12년이 등기된 상가 건물은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하니까 몇 프로? 24% 이것도. 문제 봤고요. 98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98번 문제를 보니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등기된 건물 보유기한 7년 6개월 양도가액은 3천만 원, 필요경비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구하래요. 가필, 차장, 소. 항상 뭘 구하라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계산 문제 풀 때 헷갈리면 가필, 차장, 소액걸 써놓고 풀어야 돼요. 양도소득금액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양도가액 얼마예요? 양도가액 3천만 했어요.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빼니까 2천을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1천만 원. 양도차익 1천만 원이자. 그잖아요? 양도차익 1천만 원이고. 그럼 양도차익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 1천만 원 나왔어요. 양도차익 1천만 원. 양도차익 1천만 원 계산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천만 원. 장특공제 공제해줘야 되는데 양도소득금액 구하려면 장특공제 공제해 주려고 하는데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구합니다. 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7년 6개월이니까 받을 수 있어요. 등기된 건물,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자, 그러니까 장기 보유통제는 보세요.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랬을 때 7년 얼마니까 7년 이상 8년 미만이니까 27이 14. 보유연수 2% 적용해서 27이 14. 14%입니다. 자, 그러니까 1천만 원이 14%니까 얼마입니까? 140만 원이요. 그럼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도차익 1천만 원에서 140 빼니까 얼마입니까? 860만 원이 나오네요. 8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 그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99번 문제는 장기 보유풍제 구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장기 부등재는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이 등기됐습니다. 부기간이 12년 3개월이니까 일단 비과세권 뭐 다른 조건 없다고 하니까 실정 같으면 조정 대상적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밝혀놨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니까 요거 비과세권을 갖췄다고 치고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비과세권은 충족한 고가주택이다 이렇게. 실지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실지 양도가 12억이니까. 피용비 4억입니다. 그러면 비과세권은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했어요?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요.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 양 12억에서 4억 빼니까 얼마예요? 8억. 자,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12억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입니다. 12에서 9 빼니까 얼마입니까? 3. 38, 24. 12분의 24니까 얼마입니까? 12분의 23은 얼마냐고요? 2억.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2억. 자, 2억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장기 보유 통제액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보세요.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 차익에다가 고가주택이 안분해서 구한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몇 년 보유했어요? 12년. 12년 이상, 10년 이상이니까 얘는 80%를 곱합니다. 28, 16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 6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장기 보유 통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1억 6천이고. 1억 6천 있나요? 네, 1번이고 1억 6천이고. 만약에 양도 소득금액 구하라고 그랬으면 차, 장, 소니까 2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양도 소득금액은 얼마고? 4천만 원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장기 보유 통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통제액은 자, 이렇게 전체에 대한 고가주택, 이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해가지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구하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보유연수의 8%씩 양도세 과세 1세택은 8%씩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통제액을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꾸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나중에 손으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0번 문제는 조금 계산을 또 숫자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넘어가고 10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2번 문제요. 102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한이 3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같은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산의 종료, 보유한 관계 없이요.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네. 미등기 양도한 자산 기본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네. 미등기 양도하면 자, 하여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그죠, 여러분들? 2번. 자, 그래서 요거 맞고요. 3번 자산을 3구분 부동산 등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하여튼 얘네들하고 쉼표가 여기 있네. 얘네들하고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3구분해서 그 소득금액별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4번 파생상품의 경우는 국내 국외 파생상품 합쳐서 얼마? 250. 5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넘어갑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보니까요. 10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자 갑의 2019년 국내재산 양도에 나옵니다. 고자 갑의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양도 기본 공제액은 그랬습니다. 미등기 양도 없고요. 이거 수업 시간 맨날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3번 쉬어야 되겠다. 한 40분씩 강의하면서 오후에. 그래야 되겠네. 3번 쉬면서 가야 되겠네. 보니까 지분력들이 떨어져가지고 다음부터는 진도도 많이 나가야 되니까 좀 늦게까지 하면서 3번 쓰면서 40분씩 해서 2번 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103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고자 갑의 2019년도 국내 재산의 양도 현황이다. 고자 갑의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양도 기본금액이요. 미등양도 없고요. 5월 30일 날 토지 양도시 양도소 금액이 200만 원이래요. 7월 5일 날 비상장주식 양도소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9월 30일 공동주택 양도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월 30일 날 토지 양도시 기본세 받을 수 있죠? 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0. 200만 원이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양도시 기본세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00만 원이요. 못 받은 원래 1년에 기본공제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 다음 연도로 이입을 해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소멸이에요. 200만 원만. 공동주택 9월 30일 양도시에 기본세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자,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해서 전부 합수 250인데 토지에서 2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자, 못 받은 거는 공동주택 양도시에 얼마? 50만 원 기본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그 105번 문제 있잖아요. 105번 문제 한번 봅니다. 105번 문제요. 105번 문제 요거는 105번 문제는 3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3번 지문만 한번 보세요. 3번 비고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장기 보유통지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24%에서 80%까지 보유한 공제를 적용한다. 비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이거 확대 적용해준다고 그랬어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비고자가 국내 자산 양도했을 때 일반적인 장기 보유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10에서 30%는. 근데 확대 적용은 안 해줘요. 왜냐하면 1세대주택에 대한 24에서 80% 확대 적용은 거주자에게 특별히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니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기초단위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비고자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이 그냥 10에서 30%만 공제해줘요. 10에이라고 했어요. 제가 6에서 30%만 6에서 30%만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넘어갑니다. 107번 문제 여러분이 자, 요거 107번 문제 또 별표시 하시고요. 107번 문제 봅니다. 107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봅니다. 그러면 107번 문제 자, 별표시 하셨으면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증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품 계산한다. 다음 중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비교 설명한 것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비고자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모두 적용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장특공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국내자산 양도하면. 자,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요. 자, 토지 건물. 맞습니다. 2번. 거주자가 국유에 소지하는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장특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둘 다 안 돼요? 자, 국유자산은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기 때문에 국유자산의 경우도 받을 수 있어요. 장특공제가 국유자산의 경우 배제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장기 보유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기본공제도 모두 배제된다. 아닙니다. 아까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거는 장특공제 배제지만 왜냐면 미등기 양도니까 장특공제 배제지만 장특공제 배제되는 건 됐다시 많아요. 자, 국유재산도 안 해주죠.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외자산 안 해주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배제되죠. 그죠? 근데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하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4번입니다. 1년 보유한 토지, 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장특공제는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된다. 그렇잖아요. 자,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1년 보유했으니까 못 받죠? 근데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조정대상 지역 외의 2주택의 경우 요건 충족 시에 장기 보유통제와 기본공제는 모두 적용된다. 맞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다주택 장특공제 배제되지만 조정대상 지역 외의 2주택이니까 장특공제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충족 시. 그래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표에다가 별 표시해 놓고 다시 한번 비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원래 오늘 저기까지 했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특강이 몇 번 안 남았네. 다음 주에 좀 40분씩 해서 길게 하면서 5시 조금 넘어서까지 하면서 요거 다 보고 양도세 뒷부분 양도세 나머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조세 총론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좀 나갔어야 되는데 힘들어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이거 시간이 애매하네. 이거 조금 중간에 쉬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게. 자, 일단은 어차피 다음에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해야 되니까 좀만 더 하고 갈까요? 자, 더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다음에 하여튼 좀 길게 합니다. 더시 넘어서까지 다음 주부터는. 자, 잠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 보고 조세 총론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게 아니라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